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 분들은 벌써 점심 드시러 갈 시간이고, 이제 우리는 오후장을 준비하면서 전략 세우는 시간인데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오늘 나와주셨고요.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안정감 있는 오후입니다. 어제는 주가가 오르지만 사실은 첫날 반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반등이었고요. 오늘은 또 좀 올라가면서 지금 장이 또 상승폭을 키우는 이유도 있는데요. 그 얘기 잠시 후에 김장렬 본부장님과 얘기할게요. 먼저 터닝포인트 내용부터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 진정한 반등일까? 이게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까? 확실한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폭을 4%까지 키우고요. 코스닥은 뭐 바이오가 워낙 강했는데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도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일본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처음에 엇갈렸죠. 네네. 하이닉스 빠지고 삼성전자 좀 오르고 있던 거는 예. 삼성전자에 대한 한 20몇 번째 뉴스입니다. HBM3. 네네. 그거에 대한 20몇 번째 뉴스가 나와서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빠졌습니다. 많은 아까 이제 좀 지나면서 오전에 오른 거는 우치다 그 BOJ 부총재가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시장이 불안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겠다. 그거 하면서 이제 원에 엔달러가 그러니까 엔화가 강해지면서 시장이 요동 난리를 가져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144, 6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원래는 그 뉴스가 없었으면 한 1% 남짓 아마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매크로적으로 그게 오면서 가장 크게 뭐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는데 그건 어저께 어느 정도 수그러들은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굴스비 총재도 경기 침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죠. 그건 과대 포장됐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7월달 지표 하나 가지고 확정지능이 맞느냐. 기업들의 뭐 그 캐펙스라든지 수익성 봤을 때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저께 어느 정도 완화됐는데 여전히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정확히 물량이 얼마고 얼마만큼이 청산됐는지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네. 어저께 밤 오늘 사이에 분석이 나왔어요. 한 네. 얘기를 들으면은 어쨌든 60~70%는 해소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꾸로 하면 30% 남은 거예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N이 130에서 160으로 올랐어요. 그 사이에 얘네들이 그 투자 자산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늘어난 금액 중에서 남아있는 거 따지면은 그럼 이제 60% 흡수됐고 7월부터 팔았다고 가정하고 한 달 사이에 이미 팔았다는 거죠. 위에다 이렇게 금리 올리기 전에부터 미리 베팅했다는 거니까 그럼 30% 남았다 하는 게 요게 내관까지는 안에 신경이 쓰이는데 오늘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잠깐 잊혀져 하면은 모든 주식을 다 오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소장님 저 이제 터닝 포인트 시간에 나와 있었는데 어제 오늘의 반등의 강도 양상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그리고 지수가 좀 안정돼서 이 급락의 충격을 좀 벗어나려면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크게 보면은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첫 번째 그 미국하고 옛날과 다르게 다시 한번 커플링이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반도체 그러니까 M7 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엔비디아를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사업개미라고 부르는 그분들도 많이 가지고 그렇죠. 계실 텐데 예.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핀비지에서 나와 있는 그 내부자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이 젠슨 황이 6월 17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만 네. 추세를 읽어주세요. 일단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사날 거의 사실은 뭐 매일이죠. 매일. 젠슨 황 CEO가 주식 팔았다는 걸 표로 나타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나온 걸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난달 6월 17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가지고서 거의 매일 12만 주씩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실은 팔았죠. 언제까지 얼마 팔겠다고 공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지금 놀랐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기대감이 이제는 조금 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너무 과열된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서 HBM을 쓰지 않는 또 다른 AI 보드가 나왔다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큰 충격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낙폭을 좀 더 많이 키웠다. 즉 보통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한 20% 정도 빠졌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35% 정도 빠졌거든요. 사실 네. 그 정도 빠졌다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제 한 15% 정도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새로 나온 경쟁 AI 보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았을까. 반도체 이렇게 보고 얘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뒷코너로 다시 또 얘기할 거니까 시장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한 반등에 대한 김성규 소장님의 비율을 좀 요 섹션에서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스닥 지수가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선은 아직까지 나스닥이 지금 아직은 횡보 라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 횡보 라인에서 16,500포인트 지금 횡보 상단을 넘어가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가 같이 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일본 엔캐리 트레이딩 요게 같이 이제 들어가 줬을 때 그때 비로소 강하게 부스트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터널 박스 안에서 조금 횡보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죠? 봤을 때 저건 한 50% 이상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네. 시장이 오히려 이제 반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볼게요. 네, 반도체 얘기를 오늘 또 뭐 아니할 수가 없죠. 앞서 이제 본부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5세대 HBM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런 일 없어라고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원론적으로 뭐 지금 우리 진행 중이다, 그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반영을 못했다가 이제 지금 사실은 강하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만은 아닌 걸로 같고 어쨌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엔비디아도 좀 반등을 했고 슈퍼마이크로는 액분한다는 얘기만 지금 기사 봤는데 네네.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실적이 슈퍼마이크로? 안 좋았습니다. 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매출은 예상에 대충 부합했어요. 예. 뭐가 안 좋았냐? 이익률이 안 좋았어요. 예. 이익률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한 3-4% 포인트 더 낮아서 10% 중후반이 아니고 10% 초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익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본 거죠. 근데 지금 분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얘네들은 GPU가 뭐 여러 가지 저기 부품 같은 거에서 서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GPU 비싸게 받고 그죠? 다른 부품도 받아서 하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아마도 새로운 칩을 서포트하는 서버를 만드는 과정에 서버를 자기가 공급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서버 모듈을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오르다가 시간에서 밀린 게 슈퍼마이크로 실적 나오면서 좀 늘린 모양이네. 근데 그거는 상관가 사실 우리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매출이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 나온 거는 실적의 마진이 나빴고 얘네들은 부품들을 사가지고 파는 건데 네. 파는 가격이 뭐죠? 압력을 받고 부품 가격은 올라갔으면 얘네만의 이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은 왜 그렇게 얘기하면 얘네가 다음 분기, 얘네 기준으로 이번에 발표된 게 4, 4분기고 1, 4분기 가이던스가 우리의 7, 8, 9에 해당하는데 1, 4분기 가이던스 매출은요 네, 네. 예상보다 훨씬 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출단에서 줄어야지 이게 같이 모든 서프라이 체인의 예. 이슈라고 보는데 그렇게 짓기에는 주가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슈퍼마이크로 얘기가 거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사실 국내 기업도 아닌데 이게 슈퍼마이크로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네네. 미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얘기한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는 뭐 아까 뭐 열 몇 번이요? 뭐 양치기 소년 20몇 번 23번. 품질 테스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그 뉴스와 상관없이 본질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하고 국내 반도체 전략은요. 심플합니다. 그거는 그 통과됐다 그러면은 그 가치는 15,000원 가치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나왔을 때 내년도에 반영될 거예요, 실적이. 그럼 내년도에 얘네들이 HBM을 제대로 공급하는데 하이닉스가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죠? 경기가 만약에 진짜 지금 오는 사이에 또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경기가 진짜 나중에 후행적으로 침체가 되면은 HBM을 필요로 하는 AI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빅테크조차도 내년 한 2분기, 3분기에는
아마 캐펙스 계획을 혹시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아라는 뇌리에 지금 한번 스쳐갔잖아요. 지금 금요일 날 월요일. 그것이 남아 있으면 주가는 8만 원, 9만 원 못 가는 거고 그거를 해결되면 가는 건데 오늘 아까 우치다 총재 그 발언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 걱정됐던 것이 한번 제껴졌기 때문에 8만 원에서 확 내려온 거 7만 원 초반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 원 초반 갔을 때가 26년도 경기 침체까지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자율 반등의 폭을 한번 키워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해석입니다. 김성주 소장님은 아까 이제 반도체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뒷시간을 할애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아까 얘기하셨고 나스닥 얘기하셨는데 국내 반도체 전망과 전략은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HBM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매출을 당겨 올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AI 반도체 중에서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블랙웰까지 해가지고서 이 라인들이 앞으로는 좀 더 그 수요는 아직까지 있고 돈은 이미 받았거든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이제는 납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납품을 얼마나 제대로 해줄 것이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HBM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하나뿐인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까지 끌고 가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스펙을 맞춰가지고 통보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에만 의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는 삼성전자에 지금 오히려 모멘텀이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쟁인 보드 특히 이제 그 HBM을 쓰지 않는 그런 그 AI 보드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약간은 좀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즉 GDDR6 같은 그래도 일반적인 메모리급에 들어가는 것들도 이제는 AI 보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그 아키텍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과연 이제는 엔비디아는 점유율을 굳히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납품을 많이 해주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추기 대해서 이제 당부장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물론 당연히 반등이 들어가겠지만 반등 속도가 조금 삼성전자보다 느릴 것이고 그 대신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을 빠르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빠진 건 SK 하이닉스 최근에 그죠?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세 번째 내용은요. 아모레퍼시픽 실적 쇼크로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24%가 빠졌으니까요. 실적이 김장열 본부장님 실적이 얼마나 미스가 났길래 주가가 이런 사실 대형주잖아요, 그죠? 미스라는 개념이 없고요. 예. 그냥 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란 얘기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쇼크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왜 이렇게 입수가 많이 났을까요? 이런 거는 의심할 경우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7월 중순부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안 나왔는데 진짜 사람들이 몰랐을까? 그런 의심을 타당한 의심을 해봅니다. 오늘 왜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목표 주가 거의 대부분이 하향했죠. 하향해서 뭐 16만 원까지도 나와 있고 이러는 건데 뭐 그 친구들도 강했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거는 그 회사도 잘못이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고 이 정도면은 미국 같으면은 중간에 미드 업데이트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문제다. 이거는 실적 자체 미스한 것뿐만 아니고 그거를 다루는 방식에서 소통의 부재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하고 일단은 기업 얘기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그래도 코스알엑스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거죠. 산 거 있잖아요. 코스알엑스. 미국 중심으로 팔고 종남에 파는 거. 근데 코스알엑스의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만 거기도 비용이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아직 폭발적이진 않은데 중국이 워낙 구조조정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더 큰 문제는 3, 4분기에도 썩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다른 그 화장품 영양까지 다 끌어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 쪽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쪽 뺀 소위 인디 브랜드 쪽은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데 어쨌든 이 주식만 따지면은 3분기에 코스알엑스는 영업이익이 한 30%도 나오는 성장을 많이 하는 자회사잖아요. 근데 3분기에 얘네들도 각종 프로모션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알엑스조차도 이익률이 계속 고공은 아닐 수 있고요. 회사가 얘기하기로 그 중국이 턴어라운드 되는 건 원래 올해 하반기쯤 봤었거든요. 내년 상반기를 미뤘어요. 결국 화장품은 이제 비중국이라는 그걸 키워드로 확인한 거네요, 그죠? 아무래도 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시간이 또 할 게 많습니다.
다음 터닝 포인트는요. 예, 다시 떠오르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가스전. 지금 또 김성기 소장님 또 에너지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약간 테마 성격으로 쉬었다가 급등락을 반복해가지고요. 예, 이 관련주 투자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두 개 회사,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하고 이탈리아의 그 국영석유 회사인 예니하고 이 두 개 회사가 지금 현재 이 대가스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그 가장 큰 관심사가 이들이 석유보다는 천연가스 쪽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그 발전소들이 그동안 석탄 발전에서 천연가스로 최근 한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여기에 따라서 그 지금 채굴하는 것들이 셰일도 오일보다는 셰일 가스를 더 지금 많이 채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에너지 트렌드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거는 일단 석유 매장량보다는 앞으로 가스 매장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추산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를 보고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제 가스 종목들이 아직 나오죠. 한국가스공사나 대성에너지, 아니면 이제 그 DK락이라든가 화성밸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관들,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서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가는 게 나쁘진 않다. 단 중요한 거는 이거는 테마주의고,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20%의 확률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시추에서는 높은 확률이긴 한데, 전체적인 절대값에서는 그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값이란 걸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 지질 그 팀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람코 움직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해 가스전 관련된 얘기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들 굵직한 건 다 짚었고요.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주목하시는 기업은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설사 천천히 가거나 장비업체가 천천히 가더라도 그 AI에 관련돼서 올랐던 그 변압기, 이런 쪽의 주식은 다시 반등을 세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좀 보이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막거나 아니면 이거를 저해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하여튼 인센티브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한 20% 이상 빠졌던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기가 글로벌리 완전히 침체가 흔히 얘기하는 깊게 나온다면 이 주식조차도 아무 어떤 피해가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버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이튼 테크놀로지라든지 또 다른 전력 관련되는 솔루션 업체들 모두 얘기하는 것이 전망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한국의 주식들이 좀 과하게 빠진 면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여져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현대일렉트릭이 변압기 전력기가 조금 약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세입니다. 네. 김성기 소장님 관심주 알려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30초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는 에코프로 여러분들께 이제 신규 들어가시는 거, 기존에 계신 분 말고 신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자, 24전지 친환경 관련 지주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ESS 관련돼서 특히 가정용 ESS, 그 다음에 사무실용 ESS 쪽으로 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해외 쪽에 지금 이제 그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9월부터 해서 이제 폐배터리 순환에 관련돼서 이제 습식 공장들이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박스권 6개월 이상 지금 잡아놨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보면은 글로비스를 비롯해가지고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돼 있는 이슈들, 그 다음에 ESS가 앞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들어가기 좋은 진입 공격 루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에 한해서 지금 들어간다면 91,000원 수준인데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건데요? 일단은 그 산업적 분석 봤을 때는 11만 원대가 가장 그 상단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선 11만 원대 저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담대하게 2차전지 에코프로를 또 관심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